신라주조는 지금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어요. 독고탁 회장이 쫓겨나자마자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죠.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장미애는 임시 회장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행복해지세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장미애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어. 내가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 해.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신라라이즈라는 회사 문서였죠. 독고탁이 몰래 만들었던 회사였지만 지금은 멈춰버린 곳이었어요. 하지만 장미애는 그 서류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봤어요. 그녀는 깊이 고민했어요.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독수리술도가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과거의 악연 때문에 독수리술도가의 도움을 청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장미애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직원들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독수리술도가로 향했어요. 이제 그녀는 독수리술도가에게 빚을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독수리술도가는 지금 전쟁터 같았어요.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창고 앞에는 막걸리를 달라는 상인들이 몰려들었죠. 사장님, 제발 한 상자만 더 주세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어요. 장광약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마광숙은 창밖을 보며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오히려 믿음을 잃을 거야. 그때 술도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장미애가 들어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희망이 담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마광숙, 오천수, 그리고 장미애.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장미애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살벌레 사건도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마광숙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소 전무가 진술을 번복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장미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소 전무는 혼자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독고탁 그 사람이 시킨 거죠. 제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독고탁은 해임됐어요. 장미애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남은 인생은 독수리술도가의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녀는 신라주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설명했어요. 솔직히 저나 독고탁은 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릴 위기예요. 장미애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독고탁이 몰래 만든 신라라이즈라는 공장이 있어요. FDA 인증도 받았고 시설도 다 갖춰져 있지만 지금은 멈춰 있어요. 이 공장을 독수리술도가에서 인수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오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장은 바로 가동할 수 있습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인수만 결정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고자동은 마광숙에게 말했어요. 지금 저희도 생산 라인 확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수출 요청도 폭주하고 있고요. 오천수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문제는 돈이에요. 인수 비용도 크고 사람도 새로 뽑아야 하고요. 마광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아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토해 볼게요. 하지만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아직 자금 상황을 봐야 하니까요. 장미애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편 한동석은 LX 호텔 회장실에서 하루 종일 끙끙 앓고 있었어요. 평소 똑똑하고 빈틈없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프로포즈 생각으로 가득했죠. 광숙 씨가 싫어할 만한 건 절대 안 돼. 너무 유치해도 너무 거창해도 안 돼. 하지만 내 진심은 꼭 전하고 싶어. 그는 결국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어요. 오천수는 한동석의 고민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선배님도 이런 고민을 하실 줄이야.
저도 와이프한테 이벤트 하려다 들통났는걸요. 한동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광숙 씨는 결혼해도 술도가 일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돼.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수님 성격상 쉽게 놓을 분이 아니시죠. 그때 오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오전에 장미애 씨가 술도가에 찾아왔어요. 신라주조 자회사 인수합병을 제안했대요. 도고탁이 만든 공장인데 지금은 멈춰 있대요. 신라주조가 자금이 없어서 직원들마저 위험하대요. 한동석은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인수합병이라. 광숙 씨는 지금 술도가 일 때문에도 힘든데 더 무거운 결정을 앞두고 있군. 고마워 후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어. 그날 저녁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레스토랑 전체를 빌려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고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광숙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마광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여보. 결혼할게요. 저도 여보를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안았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신라주조 자회사 인수합병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제가 대주주 자격으로 그 회사를 인수할게요. 그리고 그 회사를 오천수 후배에게 대표직으로 줄게요. 광숙 씨 건강도 걱정되고 술도가 직원들도 좀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라 마광숙을 아끼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광숙은 너무 고마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가는 살짝 붉어졌죠. 모든 걸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진심을 다해 손을 내미는 한동석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 따뜻한 제안 뒤에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마광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없어도 독수리 술도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한편 장미애는 독고탁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고탁이 살벌레 조작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독고탁의 모든 만행이 담긴 증거들이었어요. 조작된 계약서, 위조된 성분 분석, 소 전무와 주고받은 통화 녹취까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장미애는 구치소에 수감된 소 전무를 찾아갔어요. 소 전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장미애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장미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 전무, 독고탁은 절대 자네를 지키지 않아.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남은 사람 다 잘라낼 사람이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사실대로 말하고 죗값을 치러.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 소 전무는 홀로 남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번졌고 독고탁에 대한 충성심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곧바로 LX 호텔로 한동석을 찾아갔어요. 그녀의 손에는 독고탁의 모든 비리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한동석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자회사 인수에 대한 감사 표시이자 제가 술도가 식구들에게 직접 건네지 못한 용기의 대신입니다. 이걸 경찰에 넘겨주세요. 한동석은 봉투를 열어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거기에는 독고탁의 비자금 내역과 수십 년 전 독수리 술도가 자금 횡령 증거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건 독고탁 회장의 모든 만행이군요. 장미애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누군가는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건네받은 증거물은 곧바로 경찰에 전달되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며칠 뒤 독고탁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요. 거짓된 권력 뒤에 숨었던 독고탁은 침묵을 선택한 채 조사실로 들어섰어요. 과연 독고탁은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겠다던 그의 결심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독고탁의 검찰 송치 소식은 신라주조를 넘어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장미애의 시름은 깊어졌어요. 독고탁은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고 소 전무마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소 전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 장미애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한동석과 마광숙은 독고탁의 구속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독수리술도가는 축제 분위기였죠. 한동석의 통큰 지원으로 신라라이즈 공장 인수합병이 공식화되었고 오천수가 그곳의 대표를 맡게 되었어요. 마광숙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한동석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그때 신라주조에서 긴급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독고탁이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신라주조의 핵심 기술, 문서를 빼돌려 해외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 소식은 신라주조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렸고 장미애는 절망의 무릎을 꿇었어요. 말도 안 돼. 독고탁이. 어떻게 저럴 수가. 그녀는 자신이 독고탁의 악랄함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어요. 마광숙은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독고탁이 마지막까지 신라주조를 망치려 했어. 한동석 역시 얼굴이 굳었죠. 젠장. 독고탁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군. 장미애는 독수리술도가로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마광숙 대표님. 죄송합니다. 독고탁이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신라주조는 이제 끝장입니다. 제가 막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마광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장미애를 바라봤어요. 독수리술도가는 이제 신라주조의 자회사인 신라라이즈를 인수하게 되었으니 신라주조가 무너지면 신라라이즈 또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운명은 이미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장미애 씨, 진정하세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독고탁이 빼돌린 문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광숙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 위기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 앞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어요. 독고탁의 마지막 발악 그리고 신라주조의 위기. 과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막아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의 품에 안겨 잠 못 이루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천수가 전해준 기묘한 소문이 맴돌고 있었죠. 독고탁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의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